예,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초반맨 TV입니다.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저번에 전 영상에 올렸던 것처럼 기존 매장은 정리를 하고 앞으로 여주 매장에 좀 더 새로운 스타트업을 하면서 이제 브랜드 같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새로운 매장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시죠. 그래서 고향이 아닌 새로운 지역에 와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한다. 예, 그게 또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인수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이 많이 하는 게 기업 인수 합병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수를 하는 과정을 제가 또 배웠고요. 예, 그리고 요번에 가게를 정리를 하면서 결국에는 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예, 매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정리를 하는 식으로 결과가 났는데, 자, 1차적으로 제가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장사를 하면서 저는 한 곳에서만 계속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려고 했을지도 모르는 것 부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있으면은 굶어 죽지는 않는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만 있으면은 혼자서 살아가고 어, 혼자 살아가고 있는데 밥벌이 정도는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흔히 말하는 사짜 직업이나 기술직 같은 경우는 적어도 옛날부터 나오던 말들이, 어른들이 하던 말들이 절대로 거짓된 말들이 없거든요. 기술만 있으면은 밥 먹고 사는데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다만 기술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밥은 먹고 살 수 있지만은 기술이 좋으면 좋을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제가 수많은 기술들을 갖고 있지만은 매장에 따라서 그 기술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매장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20살 초반 때부터 해서 이제 중반 그리고 30살 때 장사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회전 초밥에서도 일을 했었지만은 그 전에 서울 강남 쪽 오마카세 집에서 일본인 밑에서 일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오마카세 같은 경우는 강남권 같은 경우는 월세가 보통 1,000만 원이에요. 제가 일했었던 곳이 월세가 월 1,000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강남권이나 서울 중심권에서 좀 고급식으로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거의 대부분 스폰서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스폰서. 예.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스폰서들이 붙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강남권이나 성남 분당권 쪽에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 선배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 사업 개를 막 10개 막 이렇게 늘리는 선배님들도 있는데, 다 어떻게 이렇게 막 지점을 내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다 스폰서 회장님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보면은 회장님들이나 요런 사람들이 기술 좋은 사람들을 이제 해가지고 내가 어떠한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마련을 해줄 테니까 너가 그런 너의 기술들을 해서 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는 다 스폰서들이 다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식이라는 주식 투자 부분도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주식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하려고 막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돈을 맡겨서 주식을 내 돈 좀 굴려주세요. 이런 이제 부분인 거고,
아무래도 이제 투자 자문업 같은 경우는 유사 투자 자문업과 좀 다르게 위탁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 자문업이라는 허가가 나 있지 않는 그런 투자 자문업체 같은 경우는 투자 일임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남의 돈을 내가 맡아서, 투자 일임업이라는 거는 남의 돈을 맡아서 내가 운용을 하는 거죠. 이제 투자 임의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허가가 안 돼 있는데 남의 돈을 이제 내가 맡아서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이죠.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유사 투자 자문업이 투자 자문업을 하게 되면은 불법인 부분인 건데, 그래서 나중 가서 제가 한 뭐 60이 된다던가 이 초밥 쪽에서 현역으로 뛸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투자 자문업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또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30살 때 장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30살 때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30살 때 장사를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면은, 제가 20살 때부터, 거의 20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하게 될 수 있었던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은 부모님한테 있지 않을까, 가족한테 먼저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장을 3개를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장을 3개를 운영을 했고, 그 사업장 3개가 인테리어 사업이랑, 그리고 인테리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써서 인테리어를 하고 매장 건물을 만들어야 되고 이제 건축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람을 써야 되니까 인테리어 싱크 업체, 그러니까 싱크 업체 가구, 인테리어 가구도 하면서 장원의 이제 매장 같은 경우는, 제가 맨 처음에 매장 같은 경우도 인테리어 부분을 아버지랑 저랑, 아버지가 인테리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제 조금 보수를 해가면서 매장을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를 하면서 이제 사람을 써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인력 사무소도 같이 차리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싱크대 가게를 하면서 이제 인테리어 업체에서 같이 하게 되면서, 인테리어 업체에서 사람을 고용을 해서 써야 되다 보니까 인력 사무소를 또 차렸습니다. 그래서 인력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인력 사무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생겨서 좀 더 크게 투자를 하자 해가지고 가스 업체,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가스를 납품해주는 가스 업체까지 이제 차리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가스 업체까지 하고 아버지가 사업이 3개 정도까지 늘려 나갔는데 되게 빠르게 추진이 됐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추진이 돼서, 근데 이제 아버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아파트에 살고 있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여졌어요. 예, 그래서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여졌었는데, 이게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사업장 3개를 운영을 했던 것들이 줄도산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줄도산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1차적으로 덩어리가 컸던 빚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스 사업을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는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잘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다가, 인테리어 뭐 이런 쪽으로 하다가 사람을 써야 되니까 인력사무소를 차리고, 그래서 이제 인력사무소도 차리고, 그 다음에 가스 사업을 하게 되는데, 가스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대출을 좀 많이 끼게 된 거죠. 그래서 대출을 많이 껴가지고 큰 사업을 하다가 결국 가스 납품 사업을 하다가 거기서 빚이 생겨서,
결국에는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했습니까? 코로나 사태처럼요. 그래서 IMF 때 그 빚에 대한 충당을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돈이 회수가 되지 않아서 돌고 돌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스 사업의 부채나 이런 파산으로 시작을 해서 돈을 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인력사무소도 결국에는 접게 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사업까지 접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크게 벌려놨던 가스 사업 때문에 그 부채 상환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그 부채가 너무 컸기 때문에 아파트까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왔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들이 무엇인가를 물어봤을 때 시간이 한참 많이 흐른 뒤에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덩어리식으로 해왔지만 결국에는 빚을 많이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큰 사업을 하게 되면은 빚을 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번 돈으로 큰 사업을 하기 위해는 돈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진짜 잘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라면은 크게 돈을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것도 저도 나쁘지는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 때도 신용이나 주담대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확실한 종목에서 이 종목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으면은 대출을 끌어서 주식담보대출을 끌어서라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투자를 해서 보통 뭐 1000에서 2000까지도 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었던 부분인 건데, 일단은 제가 금융권 자체에서는 부채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대출금이 하나도 없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1차적으로 제가 번 돈에서 투자를 하자. 그래서 현재까지 한 번도 뭐 투자를 해서 망해 본 적이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요번에 어떻게 보면은 장원 가게를 정리하는 거는 투자의 실패라고 보기보다는 새로운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정리를 한다라고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유튜브로서 뭐 뭐 A 매장을 정리를 합니다라고 보면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저쪽에서는 투자에 실패를 했구나라고 보여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더 큰 성장을 위해서 기존의 것을 정리를 했다라고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약 지금 12분 정도 됐는데 한 15분까지만 하고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책을 읽고 부자들의 습관들을 많이 공부를 하고, 어떻게 부자들은 시장에서 영향력을 펼치고 어떻게 돈을 벌어가고 어떻게 또 투자를 하는가, 그리고 부자들도 수많은 위기들이 있고 수많은 리스크나 안 좋은 상황들을 겪었을 건데 그 위기의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서 위기를 넘었을까, 그렇게 현명하게 그 위기의 상황을 넘겼기에 그렇게 또 성장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좀 그런 책에서 배움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저 같은 경우도 책을 거의 자주 읽어요. 그래서 좀 힘들 때도 책을 많이 읽고 기쁠 때도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습관 자체가 거의 대부분 책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건데, 삶에 있어서 책이 되게 중요한 건데, 거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책을 많이 읽지 않고 그냥 투자하는 모습들만 되게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돈을 버는 방법만 생각을 하지 말고, 때로는 성공한 사람들의 지식을 좀 더 많이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성공한 사람들의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거나 아니면 다시 더 크게 성공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책에서는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어떠한 뭐 문제들이나
어떠한 약간 나를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좀 현명하게 선택을 해서 내가 과연 이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하는가 아닌가를 또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구독자분들한테 신신당부를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과거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나 지난 세월에 대해서 과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점점 가난한 사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얽매 있으면은 가난한 삶을 살고 미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성장하고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을 하고 싶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본인이 그렇게 바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또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원 매장을 정리하는 것 부분은 일단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정리를 하는 거다 라고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초반맨 TV였습니다.